걸렸다! 넣었어! 와. 올모! 케인 무관. 이게 김민재가 없어서 그래! 그나비. 오. 그래, 잘 줬다! 에이, 텔, 씨. 테리 문제가 저거죠. 에이, 저건 통짠데, 씨. 김민재가 놀랬어. 김민재 이틀 막. 이거 2대0 됐어. 뭐야? 씨. 올모? 올모 두 골이네. 올모 원래 골 잘 못 넣는 선수인데. 김민재 나왔어요. 민재는 나왔어. 아, 민재 나왔어? 마즈라이랑 김민재랑 투입됐고요. 그나비! 빠졌다. 됐다. 아유! 씨. 야, 저건 와. 왜 케인을 데려왔는지 알겠다. 저건 너무했잖아. 자, 케인 나온다. 와. 이야. 야. 셰시코. 우와. 민재. 김민재 한 골 막았다 이거. 와. 와. 또 민재. 또 민재. 씨. 이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다. 후반전에. 임팩트나. 케인 볼터치가 뭐 얼마 돼? 2번이라고 들었어요. 2번? 이거 해리케인의 저주 아닙니까? 아니면은 해리케인이 취업 사기 당한 건가? 해리케인 왜 우승 못했어요? 뭐 그거는 근데 사실 이건 약간 조금 비약이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만만한 팀도 아니고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잘하더라고. 지난 시즌 어쨌건 포칼 우승팀이 지난 시즌도 바이언하고 분데스리가에서 맞대결해서 라이프치히가 승리하면서 바이언이 우승 못할 뻔했어요. 우승 못할 33라운드 때 라이프치히한테 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승 못할 뻔한 거 마지막 라운드에 도르트문트가 알아서 무너진 덕에 우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만만한 팀은 아니어서 취업 사기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경기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왜 케인을 영입했는지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적으로. 마티스텔은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마티스텔이 전반전에 그 결정적인 거 2번 정도 기억나는데 거기서 하나만 넣었어도 정확하게 3번입니다. 세 번이나요? 예. 거기서- 왜냐면 빅찬 스미스가 3번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만 넣었어도 흐름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거기서 뒤에서 골을 못 넣고 오히려 이제 라이프치히가 오늘 헤트트릭 예. 날아다니던데 거기서 골이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너무 쫓겨버렸어. 그래서 해리케인이 후반전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피셜 떴는데 새벽 이게 지금 3시 45분 기업이었죠. 네.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실전 경기를 투입된 거야. 물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긴 했지만 사실 무리한 건데 이게 테를 딱 보니까 왜 해리케인을 저렇게 영입을 했는지. 그럼 테리 프리시즌에도 물론 결정적인 찬스들을 많이 놓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었는데 예, 도리어 간간히 그래도 재능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뭐 그나브리 골 장면에서의 그런 상당히 좋은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케인이 오니까 아예 좌절을 한 건지 난 더 이상 못 나온다라고 그러면서 경기를 던진 건지 아니면은 너무 보여줘야 된다 내가 지금 안 보여주면 나 더 이상 못 나올 거다라고 부담감이 강했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은 진짜 제가 본 텔 경기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기를 봤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해리케인은 교체 투입됐는데요. 후반전에 해리케인이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아예 거의 볼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볼터치 3회였는데 그러니까 3번 했어. 3번. 이거는 물론 뭐 그러니까 호흡을 맞추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그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케인 들어가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키미를 빼고 고레츠카를 넣었는데요. 볼 주는 선수가 빠진 거지. 키미가 그러니까 볼을 줘야 되는데. 키미가 빠지고 키미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바이언이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거든요. 근데 키미까지 빠지니까 그것조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립돼서 볼 터치를 3번 했으면 말 다 한 거죠. 그리고 패스 2번 했더라고. 그러니까 케인은 실제로 들어가서 뭔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이게 무슨 팀 훈련을 한 번 한 것 같긴 하더라고. 잠깐. 그렇죠.
하고 바로 간 거니까 네. 아무래도 컨비네이션이나 키미의 공배 이런 것도 좀 그 느껴요. 서로에 대한 그런 어쨌건 간에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도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패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패스를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가 네. 저 친구의 버릇, 뭐 주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왼발을 쓰면 왼발 쪽에, 스피드가 좋은 선수면 앞 공간에 이런 걸. 그러니까 안 보고도 플레이가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대 팀인 라이프치히에서 너무 잘 나왔죠. 아. 역습 기회 자체는 많지 않았거든요. 이 경기도 사실 로리앙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처럼 점유율은 크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거의 8대2까지 벌어졌거든요. 파리가.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예, 그 정도로 라이프치히는 점유는 하지 않았지만은 몇 안 되는 공격 찬스에서의 그 진짜 2대1 패스 주고받는 거라던가 3자 간의 패스 주고받는 거라던가 그리고 아예 그냥 공격수가 패스를 받았을 때 뒤에서 돌아 들어가는 풀백이 돌아 들어갈 걸 알고 그냥 패스 원터치로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계속 발을 맞춰 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해리케인은 당연하게도 그런 게 좀 약할 수밖에 예. 없었던 거죠. 근데 나는 라이프치히가 그바르디올이라든지 그다음에 은쿠쿠, 소보슬라이 이런 예. 등등등등 선수가 좀 빠져서 그럴 줄 알았더니 선수 보강도 잘 된 거고 예. 굉장히 전력 자체가 좋네요. 저는 거기다 더 놀란 게요. 그러니까 선수 보강 잘 된 거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있었거든요.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그래도 많이 바뀌는 팀들 같은 경우는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시즌 초반에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던데요. 오, 좋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가 그 하나의 시스템화에서 그래서 잘츠부르크 선수들 많이 데려오고 이러잖아요. 레드불 사단 예. 라인. 그래서 같은 그 전술화에서 선수들을 육성해내다 보니까 조금 빨리 그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어서 빨리 적응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해리케인은 굉장히 약간 표정은 좀 어리둥절했어요. 예. 야, 내가 듣기로는 이제 뮌헨이 제일 센 팀 아니냐? 근데 왜 3대0으로 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많은 생각들이 난 여기도 어디지? 난 누구지? 예. 약간 요런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끝나고 나서도. 자,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흡이 진짜 라이프치히가 특히 그 경기 템포, 수비에서 공격으로 빵 칠 때. 예. 이때 김민재 수비 하나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 예. 와. 그렇죠. 그거 와, 셰슈코가 골키퍼까지 제치고서 슈팅을 가져갈 때 김민재 선수가 슬라이딩으로 막아냈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완전 제쳤기 때문에 열려 있었어요, 골대가. 전 그거 진짜 골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 한 골 막은 거죠. 그걸 따라가더라고, 김민재. 네. 따라가서 슬라이딩으로 해서 쳐냈죠. 그 장면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뛰지 않고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넣었는데, 보니까 빌드업을 할 때 역시 속도감이 빠르니까 잘라가지고 측면 쪽으로 온 다음에 그거를 질르지 않고 다시 가운데로 빌드업을 시작하죠. 네,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은 이제 오른쪽까지 커버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후반 와서는 바이언이 이제 잘해. 라이머를 빼고 코망을 넣으면서 4-1-4-1 형태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많은데 실제 그 히트맵 보면 아시겠지만요. 오른쪽 구역까지도 커버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특히 이제 한번 왼쪽이 주긴 하지만 예. 오른쪽까지. 한번 이제 오른쪽 커버를 하면서 그때 그가 수비를 차단을 하면서 본인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패스를 주는 그대로 연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도 정말 예술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늘 선발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들어갔고,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유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프리시즌에 이제 기초 운사 훈련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개인 컨디션, 몸무게를 포함을 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팀 훈련에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술적인 훈련도 좀 덜 돼 있죠. 특히 수비는 합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지난번 프리시즌 할 때도 약간 뭐 미스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저는 이렇게 좀 맞춰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더리우트하고 우파메카노인데 더리우트는 사실 올모한테 완전 당했죠 오늘. 그랬죠. 그 뒤로
백으로 돌리는 거에서 실점할 때 완전 먹혀버렸죠, 더리우트는. 올모가 약간 몸을 건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해서 예. 완전 털렸죠, 진짜. 예. 예. 우파메카노는 열심히 뛰긴 했는데 뭐 이제 경고도 맞고 그랬었는데 후반전에 딱 보면서는 이거는 뭐 이제 오늘은 슈퍼컵이었고 네. 일주일 뒤에 분데스리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상대팀이 브레멘. 저 부버지의 팀이거든요. 베르더 브레멘. 네.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에 빰 맞고 브레멘에게 이제 화풀이하는. 네. 뭐 그럴 경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바이언이 뭐 그러지 않길 바라야죠. 그냥 적당히 살살 패도 살살 패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1대0으로 이겨도 되잖아. 승점 3점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이제 케인도 이제 훈련을 좀 할 거고. 뭐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고 이러는 거는 뭐 그게 뭐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거기다가 더리우트가 아직 몸이 다 올라온 것 같진 않아서 사실 더리우트는 부상당했다가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근데 저는 하여튼 오늘 후반전 보면서는 뭐 걱정할 건 없겠네. 그리고 원래 이게 뭐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다며요. 그러니까 오늘 라이프치히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슈퍼컵을 했는데 이제 프리시즌 때 경기의 실전의 숫자, 훈련량이 좀 적어서 다시 한번 비공개로 한번 하자 이런 말도 있었다고. 원래 그러니까 아시아 투어가 거기다 너무 더워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에 맞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와 바이언이 하루 뒤에 바이언 그 캠퍼스에서 뭐 비공개 평가전을 가지기로 했었기 자체적으로. 때문에 근데 그게 뭐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왜 나왔냐? 전체적으로 확실히 운동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적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김민재를 포함을 해서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리우트도 내가 좀 더 슬림해져야 돼. 조금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이 슈퍼컵이라고 하는 게 오피셜한 대회죠. 하지만 우리가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보는 것처럼 팀들은 당연히 분데스리가 개막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 맞추기 때문에 일주일 뒤면 좀 더 다른 경기력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다.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바이언은 슈퍼컵을 3연패 현재 기록 중이었고요. 반면 이제 라이프치히는 단 한 번도 슈퍼컵 우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네. 특히 이제 지난 시즌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때 바이언이 5대3으로 승리를 했었죠. 맞아. 자, 근데 여하튼 뭐 이거는 슈퍼컵 일단 문을 연 거고요. 다음 주말에 브레멘에게 어떻게 화풀이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끝!